오늘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 주요국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대륙을 압도합니다. 특히 풍력 분야에서 독일과 스페인 합작사인 지멘스 가메사와 덴마크의 베스타스 두 업체가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풍력 기술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 비해 다소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풍력 산업의 자본과 인력 규모 등이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석유 메이저라 불리던 기업들이 대거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하면서 유럽은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생에너지는 과거 석유가 차지했던 상품의 왕지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여론 형성에 힘쓰는 것에는 기후변화 대처라는 시대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 중립.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공통적으로 바람과 일광이 좋고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데 한국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에 비해 저렴한 것은 그 나라의 국토가 넓어 낮은 가격에 방목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쌀이나 옥수수와 같은 각종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토지 집약적 사업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또 한 가지 불리한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수력발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재생에너지의 60% 이상은 수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상위권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수력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이 이미 수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형 조건도 다른 한국이 수력발전의 비중을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현재의 경쟁 구도에서 불확실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에 비해 비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가 고갈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국가 간 규제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탄소 배출 정도가 무역 장벽 혹은 분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평균보다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고 수출 품목이 많이 중복되는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도 탄소 저감 노력이 뒤처질 경우 과다한 탄소 배출을 이유로 국제 교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량만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단기간에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갑의 위치를 부여하고 누군가에게는 을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문제 제기 하에서 어느 한쪽에는 성장 동력과 경기 부양책이 되고 다른 쪽에게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3기가와트인 풍력 발전 설비는 2034년까지 24.9기가와트로 약 19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560여 기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순 산술 계산으로 19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560기의 풍력 발전기가 약 1,600기로 늘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풍력 시설인 대관령 풍력단지에 53기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풍력단지가 약 190개 더 생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풍력발전 용량 24.9기가와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에서 2기가와트의 풍력발전 설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이 사업을 수행할 기술과 인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스테드, 에퀴노르, 토탈 등의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 업체가 한국의 풍력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모습은 과거 산유국이 자국의 석유 자원 개발을 서구에 위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상 풍력 분야에서 비교 위에 설 수 있는 여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핵심인 터빈과 블레이드 분야는 아직 유럽과 차이가 있지만 풍력 발전기 기둥과 하부 구조물 제작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해유전을 개발하던 석유 업체들이 오늘날 풍력 발전의 선두주자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북유럽 석유 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조선업체와 손을 잡았고 이 두 분야의 역량이 더해져 해상 풍력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영석유 회사였던 에퀴노르사는 오늘날 대표적 풍력 발전 업체가 되었고 석유 개발 업체였던 덴마크 오스테드사도 세계적 풍력 사업자가 되었죠. 이런 면에서 동해일 가스전 등 다수의 해상 유전 개발 경험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중공업 업체의 협조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9월 중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기업, 기관과 동해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한국형 공급체계 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풍력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뿐 산업의 동력이자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제라는 점은 석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